윤지야, 시험도 끝났는데 뭐해? 게임하러 같이 갈래? 아, 미안. 오늘은 안 되겠다. 나 알바 있어. 그래서 요즘 바빴구나.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알바하니까 시간이 하나도 없어. 요새 친구도 못 만나. 무슨 알바 하는데? 식당, 무슨 식당? 고깃집. 거기 우리 같은 학생도 알바로 뽑아? 응, 당연하지. 그렇구나. 그럼 나도 같이 일할까? 아, 지금은 알바 더 안 뽑는데. 에이, 너무 실망하지 마. 알바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 그래. 내가 알아봤는데 숙박업, 무도장업, 술집, 카페, PC방, 만화방 이런 데만 피하면 돼. 왜? 잘 모르겠어? 이거 봐봐. 나도 여기서 돈 많이 얻었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알바 생활에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수업을 맡게 된 알바상담소의 강서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아르바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친구들 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직업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노동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헌법에서는 모든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노동자라고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인을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의 직업을 가질까라는 고민을 하면은 조금 쉬울 것 같은데 노동자라고 하면 조금 먼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을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노동력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신체적인 노동력도 있지만 정신적인 노동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편하게 앉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노동자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사용자랑 대등한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사용자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장님으로 부르는 분들이 사용자일 것 같아요. 나에게 임금을 주시는 분과 우리 대등한 입장이라는 거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소년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청소년은 만 15세가 넘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 15세가 되지 않아도 일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일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만 15세가 넘으면 보호자의 동의서만 있으면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15세가 넘더라도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범주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 종류를 파는 것은 일할 수 없는 곳이에요.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것도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그래서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패스트푸드, 빵집, 베이커리, 그리고 식당, 웨딩홀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되죠. 또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즉 야간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때문인 거죠. 왜 노동법을 배워야 할까요? 법을 아는 것은 우선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법을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있을 때 대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의 판단 기준으로서 노동법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조금 돈을 적게 받는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법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알게 되면 내가 임금을 조금 적게 받고 있는지,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하다 다쳤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냥 내 돈을 내고 병원을 가면 좋을지, 아니면은 사장님의 돈을 받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병원에 갔는데 일하는 사람은 국가가 병원비를 대주는구나 하고 이렇게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노동자는 일하다가 다치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다면 슬기로운 알바 생활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앞으로 나눠보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일을 관두기까지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들, 혹은 회사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혹은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계산하는 법들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될지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보호자 동의서가 왜 필요한지,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 어때? 도움 많이 됐지? 그래, 도움은 많이 됐어. 근데 근데 아니야. 네, 사장님. 갑자기 알바가 필요하다고요? 경호야, 너 나랑 같이 알바할래? 그래, 좋아.